일단 이 작품의 제목이 산도화잖아요. 산도화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산에 피는 도화가 복숭아 도자, 꽃 화자여서 산에 피는 복숭아 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그 무릉도원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무릉도원이라고 할 때 그 도도 복숭아 도자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나무들이 흐드러지게 쫙 펴있는 그런 공간, 거기를 무릉도원이라고 하고, 그 무릉도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그런 탈속적인 이상향, 이상의 세계, 그런 공간들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한 의미로 이 산도화가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갈래는 자유시대와 서정시이고 성격이 관조적, 탈속적, 회화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조적이다, 관조적 자세, 뭐 관조적 태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관조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감정을 절제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서 바라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탈속적이다 할 때 이 속은 속세를 의미하니까 속세를 벗어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게 된다. 회화적이다, 회화라고 하는 게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시에 표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 산도화라던가 그런 풍경의 모습 이런 것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게끔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격을 정리해 볼 수 있고, 당연히 중요한 건 주제겠죠? 이상적인 세계,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경, 풍경, 모습 이런 걸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근의 변화에 따라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시선의 이동이 있는데 이 시선의 이동이 원근의 변화에 따라래요. 원은 먼 거, 근은 가까운 걸 의미를 하니까 이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그다음 가까이로 좁아지는 그러한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삼음보율격. 삼음보율격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민요적 율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감정을 절제한 압축적인 표현을 구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조적이다 라고 하는 성격이랑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감정을 절제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대상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그런 절제된 표현 방식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해설을 보면 봄이 오는 계절적 배경, 봄이 오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전경을 그려낸 시고, 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면 뭐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기서 어떤 이미지가 사용이 되었는가를 좀 짚어봐야 되고요. 절제된 시야와 구사를 통해서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느낌의 독특한 미학적인 공간을 창출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공간이 원래 없던 공간인데 만들어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연결지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넘어와서 작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지금 이 시가 아까 몇 음보 율격이라고 했죠? 3음보. 근데 우리가 보통 시를 볼 때 3음보다라고 하면 한 행이 이렇게 세 덩어리로 끊어졌잖아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 한 연이 이렇게 끊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 시험에서는 얘가 너무 기니까 아마 이거를 옆으로 배열을 한 다음에 슬래시 이렇게 그어줄 수도 있거든요. 하나 그으면 행 구분이라고 하는 거고 두 개 그으면 연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와 시인이 그냥 길게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건 아니고 어떤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같은 사문보라도 이렇게 나란히 배열을 했을 때와 지금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세로로 배열을 했을 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당연히 우리가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이것과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뭔가 읽을 때 다음 행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넘어가죠. 그래서 호흡이 조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읽었을 때보다 이렇게 읽었을 때 훨씬 더 천천히 여유롭게 읽을 수가 있다. 이러한 시행의 구성으로부터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행을 배열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적인 걸 한번 봐보면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지금 산이라고 하는 시어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반복이 되면 뭐가 형성돼요? 그쵸, 운율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구강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강산, 여기 보니까 9개의 강이 있는 산이다라는 의미 같은데 이 구강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시의 화자가 가상으로 설정한 가상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속세를 벗어난
탈속적이고 이상적인 공간. 탈속적. 공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강산을 설명을 하는데 보랏빛 석산이에요. 돌산인데 보랏빛으로 된 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산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초록색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쵸? 나무로 덮여 있는. 근데 왜 여기서는 보랏빛이라고 했을까? 우선 이 보랏빛은 색채 이미지죠. 색채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시각적 이미지도 되겠죠.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사용했을 때 효과는 뭘까요? 그렇죠.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왜 그러면 색을 보라색을 썼는가? 그게 여기서 좀 중요해지는 부분이거든요. 보라색을 사용한 이유. 보라색이 주는 느낌이 어때요? 그쵸.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주죠. 신비로운 분위기. 그래서 이 구강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실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닌 이상향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로운 분위기를 주는 보랏빛이라는 색채 이미지가 함께 가미되면서 훨씬 더 시의 어떤 이 분위기를 더 잘 살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앞에 그 특징을 살펴봤을 때 이 시상 전개 과정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1년만 봤을 때는 산의 전반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니까 얘가 원경이 되는 거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고, 산이라고 하는 거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죠? 정적 이미지가 처음에 제시가 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 보면 산도화 제목과 같은 제재가 나왔어요. 산도화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그 산도화,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의 가지에서 이 봉우리들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탁탁 터지면서 꽃이 피는 그 과정을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꽃이 흐드러지게 많이 핀 게 아니라 두어송이 정도만 폈대요. 물론 우리는 이걸 보고서 두어송이 정도밖에 안 핀 게 뭐가 어떻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산도화의 이미지와 함께 어떤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보거든요. 우선 산도화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무릉도원과 좀 연결을 해서 동양적인 이상향의 이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시어이고요. 그래서 아까 무릉도원 함께 기억을 해두면 좋은 단어고, 그리고 어쨌든 꽃이 새롭게 피어나고 지금 봄이 오니까 이렇게 피어나는 거잖아요. 봄, 그리고 꽃이 핌 이런 것은 생명의 탄생, 아름다움 이런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탄생, 아름다움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게 동양에서 이야기한 천국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도화가 복숭아 꽃이니까 함께 연결해서 동양적인 이상형 이미지를 내준다, 보여준다 라고 보면 되고, 이 두어송이라고 하는 건 동양에서 그 미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동양의 미, 그래서 여백임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백임이라고 하는 거. 서양화들은 보면 배경까지 꼼꼼하게 다 칠한 게 많은데 동양화들은 대체로 어떤 인물이라던가 자연만 표현을 하는 그런 여백이미가 드러나는 작품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시에서도 이러한 동양적인 여백의 미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봅니다. 이 여백의 미는요, 이 작품에서 전체적인 형식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시만 보더라도 확실히 여백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도 여백의 미를 갖추고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여백의 미를 갖추고 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동양적인 여백의 미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송이 버는데, 그래서 송이가 이렇게 딱 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산도화가 피어나는 그런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강산이 봄이 되어서 그 구강산에 있는 산도화들이 하나 둘 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면을 보면 봄눈, 녹아 흐르는 옷 같은 물에라고 되어 있어요. 봄눈이라고 하는 거 봄이 되면 오는 눈이니까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드러내주는 시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고 이게 녹아 흐르는 그 물이 옷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옷 같다, 비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시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되게 많은데 그중 여기에선 지금 계속해서 이 이상적인 공간의 안에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시어들로 사용이 되었겠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음, 순수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시어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보랏빛 그 석산에 산도화가 한두 송이 이렇게 피고 있고 거기에 또 봄눈이 녹아서 흐르는 아주 졸졸 흐르는 그런 물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라고 해서 사슴도 여기 지금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운율이 형성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사슴, 암사슴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사용이 되었을 때 굉장히 순수하고 고결한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강산에 사는 사슴의 모습까지 제시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화롭고 여유롭고 이상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좀 추가를 하자면 앞에 있는 것들 지금 아까 우리 1년 이야기를 할 때 정적 이미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산도화, 그 다음에 봄눈이 녹아 흐르는 물, 마지막 암사슴까지 점차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에 따라서 대상들이 움직이는 동적 이미지들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어떤 역동적인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존재 혹은 생명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암사슴이 발을 씻는다라고 했어요. 사슴은 동물의 세계에서 그렇게 사기포시자는 아니잖아요. 맨날 뭐 보면은 도망다니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발을 여유롭게 씻고 있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이 시에서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평화로운 분위기. 여기 아까 마지막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는 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산,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산 안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원경에서 금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시상 전개상에서 드러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산 같은 정적 이미지에서 그 다음에 산도화 그리고 봄눈이 녹아 흐르는 물 마지막 암사슴 생명체까지 동적 이미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